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6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신축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임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일단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 중에서 9번째 글자가 되겠고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봤을 때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임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때 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요. 작은 것은 음이 됩니다. 깊은 것이 있고 얕은 것이 있을 때 깊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얕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요. 넓고 좁은 것이 있을 때 넓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좁은 것은 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수라고 하는 음수, 이것도 같은 물의 기운이지만 이거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이렇게 되는데, 양수인 임수가 깊은 물이면은 음수인 개수는 얕은 물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인 개수가 큰 물이면 개수는 작은 물이 되는 것이고, 임수가 넓은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 개수는 작은 좁은 개념의 그런 물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는 같은 물의 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임수는 대수라고 해서 크고 넓고 깊은 물에 해당이 되죠. 그 가장 크고 깊고 넓은 물이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인 양수, 양수인 임수를 물상에 비유할 때는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비유를 해서 한 단어로 대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에 비해서 작고 얕고 작은 개념의 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작은 개념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옹달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우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정화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는 정수기는 기계고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개수가 될 수 있겠죠. 정화 수라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 이제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정화수 같은 것 이렇게 떠다 놓고 많이 지냅니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 큰 물의 특징은 뭐냐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충분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파도가 친다거나 너울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뭐 쓰나미 같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물이 너무 많아서 물이 강둑이 범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피해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임수의 특징은 대해수이면서 큰 물은 왕했을 때는 이렇게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의 핵심은 일간이 왕했을 때, 약했을 때가 아니고요. 임수가 왕했을 때는 항상 이 범람하는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무토와 병화를 취용해서 임수를 제방하죠. 제방하는 뚝을 쌓거나 댐을 쌓거나 아니면 방파제를 쌓아서 임수의 그 강력한 범람하는 힘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대수지만 작은 신약했을 때는 약한 임수의 무토를 쓰기는 그렇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성인 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일간이 마찬가지, 양간이든 음간이든 일간이 왕했을 때는 왕한 그 성질을 억제할 것이냐 아니면 설계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양간이든 음간이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약한 일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생조할 것이냐 아니면 방조할 것이냐.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요. 방조는 비견겁제로서 이거는 방조해 준다, 옆에서 도와준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도와주면 이거는 엄마는 인성이죠. 인성은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고, 나의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주는 것은 이건 비견겁제죠. 이거는 방조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임수에 비해서 작은 물이고, 옹달샘이라든가 우물물이라든가 아니면 그릇에 담겨져 있는, 접시에 담겨져 있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해도 개수가 왕해봤자죠, 충분한 성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뭐에 있다? 청징함에 있다. 개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용수. 여러분 먹는 물이 뿌옇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저번에 중국의 가장 큰 생수 회사에서 물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구더기가 이렇게 나왔죠.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죠. 오히려 먹었던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끔찍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건데 몇 년 전에 오래된 아파트는요, 아파트 위에다가 물탱크를 이렇게 요즘은 물탱크를 보관하는 아파트는 구닥다리 아파트고, 요즘 아파트는 물탱크를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직수로 해서 쏴 올려가지고 물을 바로 받아 먹죠. 근데 옛날에 진 아파트는 위에다 물탱크를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물탱크에 물을 저장했다가 사람들이 쓰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물을 쓰는데 물에서 냄새도 나고 이상한 악취가 많이 나는 거여서 이상하다 해서 정화조 청소를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 그 위에 옥상 올라가서 물탱크를 봤는데 죽은 사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에서 냄새가 났던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짓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요즘 짓는 하다못해 빌라도 물탱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펌프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단수되는 염려도 없고, 옛날에는 단수가 많이 되는 거니까 미리 물을 모아놨다가 단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지만 요즘 단수가 잘 되지 않죠. 단수됐다가는 우리나라 한국 뭐 거기 있잖아요. 뭐 수도 사업본부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끔찍한 얘기를 했는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주를 보면 되는 거고요. 임수는 큰 바다와 같기 때문에 왕했을 때는 파도가 치고 너울이 치고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일단 입력을 해놓고 사주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사주를 볼 때 임수 개수를 볼 때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축월은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을 묶어서 해자축 북방이라고 합니다. 북쪽이죠. 정북 쪽은 자방이고요. 그 다음에 해는 북서쪽이 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의 축토는 동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북쪽이지만 북동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쪽 다 북쪽이지만 해는 북서쪽, 자는 정북쪽, 축은 북동쪽 이렇게 되면서 해자축 모두 계절로는 겨울이 됩니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또 해자축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죠. 그래서 해월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수의 임간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는 수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축은 수의 세지죠. 이제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자에서 가장 극성한 힘을 발휘를 하죠.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 놓고 보면 상한가를 친 거고요. 쇠지가 되면 상한가를 쳐서 이제 약간 가격이 떨어지는 단계, 약간 노쇠해지는 단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40대 때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제왕지라고 하면 이제 세지는 이제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힘이 없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운적인 면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은 이제 내 후세대에 좀 눌려지면서 자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바로 요 쇠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는 축이 쇠지지만은 화는 미가 될 것이고요. 금은 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목은 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 술, 축, 미가 모두 쇠지에 해당이 되고요. 사곡격이라고 해서 어떤 오행은 여기가 바로 묘지가 될 수 있죠. 이 진술주미를 사계의 월이라고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사계월은 모두 환절기가 된다.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시절이 된다. 자,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축은 지금 축이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이면서 실질적으로 진술중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선생님 수왕절이라면서, 물론 해자축이라고 하는 권역,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향, 인묘진이라고 하는 방향, 사오미라고 하는 방향, 신유술이라고 하는 방향, 큰 틀에서는 해자축은 수가 왕하고 인묘진은 목이 왕하고 사오미는 화가 왕하고 신유술은 금이 왕하지만은 별도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환절기 4개월만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 그래서 환절기가 되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순간에선 토이지만 목이 왕해질 수도 있고요. 토이지만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토는 또 다시 화가 왕해질 수도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것.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박쥐와 같다.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자기의 어떤 고유한 그런 어떤 색깔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수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뭐 금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 해서 그렇게 보지만 토라고 하는 것이 또 좋게 보면 또 이 토라고 하는 일간들 무토기토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완충 역할 같은 걸 잘합니다. 이쪽 저쪽을 잘 화해시켜주고 중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객관적으로 양쪽이 어느 것도 편을 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양쪽에 다 적을 뒀기 때문에 서로 화해 같은 것도 잘 시켜준 것이 바로 이 토라고 하는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무토기토일간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축월은 토왕절이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이기 때문에 혹한기예요. 토가 왕하다고 해서 춥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월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조우가 필요하다. 조우는 화로서 하는 것인데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쇠지지만은 임수의 기운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해자 축의 축은 수의 기운이 연결되어 있고요. 축 안에는 또 지장간이 개수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토이지만 그 안에 미근이라도 임수를 생겨줄 수 있는 인성인 신금하고 그 다음에 임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수가 있거나 해수가 있게 되면 이때가 뭐가 된다?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토왕절인 축월이라 하더라도 뭐가 왕하다? 이때는 다시 수가 왕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이라든가 진월, 수월, 미월 같은 경우는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화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토왕절에 무토가 투출하거나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는 것은 아무리 임수가 해자축에 임수 자체가 뿌리를 든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요. 그래서 축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 임수 자체가 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인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임수가 존립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수가 자수 같은 것, 해수 같은 것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간목을 치용해서 토를 제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축토가 정관이기 때문에 뭐 상관경관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수는 마찬가지로 개수나 임수는 마찬가지로 수이기 때문에 토가 많아져서 탁수가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금으로 임수를 생조해주고 병화로서 조후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임수일간이 토왕절인 축월에 뿌리가 있다. 이때는 토를 제거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토를 제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좋은 것이고요. 조후를 할 때는 정화보다는 뭐가 좋다? 병화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 격국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일간, 임수는 어떤 수?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의 축토는 토인데 지지로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죠. 축토는 그래서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일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월지는 음이 되죠. 양 대 음의 관계인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즉 극아죠.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표현하죠.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자가 같은 정관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는 경우에는 정관을 붙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일 개수가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음대 음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양대 양이 되는 경우에는 편자를 붙여서 편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편견이 아니고 편관이 되겠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 이렇게도 표현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양대 음의 관계의 관성이니까 정관이 되겠고 정관격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데 축월 같은 경우에는 축 안에는 지장간이 축 안에는
지장간이 무엇이 있냐면은 개신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수. 그래서 진술충미는 지장간 세 개를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수, 신금, 그다음 기토 이렇게 투출되어있죠.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겁재격으로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월지를 가지고 그냥 정관격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기인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정인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토가 투출하면 그냥 원한적으로 정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축월의 임수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그냥 정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수 투출했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편인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지장간에 없는 것이 투출했을 때는 그냥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냥 이건 정관격이죠. 정관격.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정관격에 관인 상생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격을 따질 때는 지장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렇게 임수 입장에서 이런 것이 개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비경격 겁재격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분은 양인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임수 축월에 축중 개수 투출하면은 양인이 아닙니다.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했을 때 양인이 되는 것이지, 축중 개수는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양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관격인데, 신금이 투출하면 정인격에 관인상생이 되는 것이고,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에 관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축월은 임수가 약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지로 토, 국을 형성하거나 천간으로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것들 신약, 관, 왕, 한, 사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게 살중, 살충신경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가 왕할 때 일간이 약해지게 되면은,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인성을 쓰는 것이고요. 관살이 왕하다 하더라도 일간이 세력이 있으면은 그때는 식상을 쓴다. 인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상생을 한다라는 뜻이고, 식신이라 상관을 쓴다는 것은 식신 제살이거나 아니면 식신이죠. 상관 제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건 칠사는 아니고 정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성을 취용해서 관인상생해주는 틀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있어서 조후까지 해야지만 이 사주는 좋은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축토를 이렇게 봤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관 두 개 뭐 어쩌라고, 그냥 정관격에 관이 좀 많아진다. 만약에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이걸 뭉뚱그려서 정관으로 논하지 않고 이때는 칠살로 논하기 때문에 살중신경으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일지에서 술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관, 편관 나눌 필요 없겠고요. 이걸 또 관살혼잡이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일간 약하고 정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통틀어서 살중신경, 관살 논할 필요 없고 통틀어서 살중신경이다라고 보면 돼요. 일간이 약하고 관살에 영하면 뭐가 필요하다? 인성으로서 많은 관살을 갖다가 화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좋은 것은 이제 월간의 신금, 그 다음에 연간의 신금이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에서 일간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관인상생.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간 임수 자체가 왕해진 건 아니고, 단지 이 인성에 의해서 임수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다가 또 축월에 화가 점도 없기 때문에 조후도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생시에 따라 이건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간이 약한 것도 약간 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후도 되지 않은 것도 흠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토가 3개니까 뭐 토 3개가 뭐 얼마나 많겠어, 이게 아니라 이건 토가 굉장히 왕한 거예요. 축월 월령을 득하는데 연월 일지 세 지지가 모두 토라고 하면 이건 토가 무지무지 왕한 것이고, 한쪽으로 오행이 치우쳐져 버린 것이죠. 제가 사주는 중화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왕세가 중화를 절대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 토로서 완전히 편중된 사주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잠시 두 신금 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생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으로 용신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후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식은 3주까지만 봤을 때는 매우 편고되어 있어서 중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축월에 토가 많아서 약해져 있을 때 두 신금이 의지했던 상황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이것이 바로 양인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면 시지에 있는 자 중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경금이 있어서 다시 임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그렇다고 이걸 뭐 엄청나게 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토가 벌써 세력을 구축한 상태에서 이 토 위에 경금, 신금 세 개 있는 것은 금이 그렇게 왕하다고 보지는 않죠. 그래도 임수가 자의 뿔을 뒀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 자체가 뭐 약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뭐가 문제냐? 조후가 되지 않은 것이 이거는 문제가 된다. 따뜻해져야 되는데 조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도 얼고 땅도 얼고 금도 얼은 그러한 사주 구조가 되고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해시도 경자시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양인은 아니지만 임수가 녹을 얻었고요. 또 신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생해주는데 역시나 뭐가 없다, 화가 없다, 술정 정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거의 뭐 개무시해도 될 정도의 아주 미약한, 물론 이제 불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오운이 오게 되면 오술 합해서 화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시 뭐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술중 정화 가지고는 뭐 조우가 된다는, 어떤 분들은 이 술중 정화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댕이 보고 한겨울에 저 라이터 불 들고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가 밖에 나가 봐서 해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죠? 신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조우도 되지 않고 청강금 신금세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토국이죠. 그래서 신금 이거 거의 힘 발휘하지 못하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오가 빠져 있긴 하지만 인중병화가 있고요. 술중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고장, 화의 묘지죠. 화의 묘지에다가 장작 집어넣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화력이 뭐 경자, 신축 뭐 이런 생시보다는 화가 세력이 좀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 토로서 목으로서 토를 제한다라고 보다는 그냥 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서 조우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갑진시가 되면은 갑목으로 토를 제할 것 같은데 이건 토로 제하기가 어려워요. 진술충까지 되죠. 이게 뭐냐면 토가 왕에서 식신인 갑목을 가지고 왕토를 갖다 제거해서 식신 제살이 되어야 되는 사주인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다 목절이 됐다. 오히려 목이 부러진다. 이 갑목 자체가 뿌리가 없죠. 진의 뿔을 뒀다고요? 아닙니다. 진술충하게 되면 진중의 을목은 술정신금에 의해서 파극당이고요. 진중에 있는 개수는 술중의 무토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는, 어떤 분들도 진중 개수하고 술중 무토하고 무게해서 암합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암합하기 전에 땅속에 묻혀서 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우가 되는 생시 을사시면 좋을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사시 조우는 될지 모르겠지만 사주가 너무 일간 임수가 너무 약하죠. 이거 사는 화만 약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지겠고, 단순히 신금 두 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세. 병호시도 마찬가지예요. 오술합화에서 조우는 되지만은 토가 너무 왕해서 일간인 신금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그 신금 두 개도 시지에 있는 금의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토왕절에 토가 세 개인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은 아무리 금이 있어서 살인상생 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너무 왕합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긴 한데, 역시나 이 사주도 뭐가 되지 않는다? 조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같은 여러분들 중요 표시해 놓고 있어요. 3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한쪽으로 완벽하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신금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거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지지로 토가 세 개면 이거는 거의 한 60%에서 70%는 토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서 매우 편중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생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화되기가 좀 어려운 사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사병호시처럼 조우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이 너무 약해지는 것이 문제인 거고, 경자신축 되게 되면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조우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편중된 사주, 편고한 사주는 역시나 중화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